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못하게 아니고 하는 여기서 데가 하는 거야. 한강대교 보여요.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는 예. 주어서 그거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냐고. 청와대에서 겁나 나가요. 그러니까 저기 경복궁 있잖아요. 예, 경복궁 가서 예? 관광 한척 하고 저기 가면 될 거냐 바로 앞인데. 야 이렇게 머리가 통을 대고 또 안 되는 거요. 경찰이 뭐는 거 도대체? 그러지 말고요. 제가 대안을 할게요. 차라리 경복궁 가서 바로 앞이잖아. 경복궁 관광 한척 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뻥치를 내야 되냐고 이거는. 경복궁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 쟤네들도 들어가면 청와대구나. 아니 기계 회의원 선생님이 왜 맞대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 장소를 여기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정을 좀 보셨듯이 우리 취지는 하여튼 뭐 그 대한민국 정부 지금 여기 온 거는 그 이전에 이제 그 미 합중국 그 대사관의 전달을 사람이 나와서 받았고 이제 여기는 좀 특수하게 그 영사관하고 대사관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달을 하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평화적으로 지금 진행해 왔고 기자회견을 해서 마무리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 민원실의 직원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 제안문은. 그리고 기자회견은 최대한 예컨대 사람들 이동이 가능한 뭐 분수대 앞이라든가 그 정도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우리 의사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하고 한 명 정도만 가서 전달을 서한 전달하면은 행사가 끝나요. 기자회견 마무리가. 김 대표님, 네. 교수님, 이게 지금 청와대에 어느 부서에 민원 담당 그 부서죠. 민원실. 청와대 그러니까, 민원실요? 예. 청와대 아니면 민정 그 수석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다르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외교안보 뭐 외교안보 수석이든 그러니까 적합한 그거를 어느 한 분이라도 직원분이 전달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서한 그거 봐봐요. 지금 이제 교수님 하신 저 측면에서 저희는 민원실이라도 드리고자 왔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신경 써주셔서 대통령 면담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그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요 서한 내용은 기자회견문 내용과 거의 같죠. 그래서 기자회견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 이 서한 전단은 그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 그 전달이 될 수 있는 직원 뭐 청와대 직원 비서실에 직원이시면은 가능하니까 그것이 외교안보든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민정수석실이건 그래서 이쪽을 담당하신다니까 뭐 알아봐 주시고 자리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청와대하고. 그래서 청와대 뭐 바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간단히 기자회견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해온 그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 교수님, 예. 보시면 알겠고요. 네. 그쪽에서 뭐 좋은 일 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분수대 거기 기자회견은 어렵고요. 네. 어렵고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 네. 지금 점심시간이지만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전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그게 예정 안 되는 일방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하지만은 아니죠. 거기에 전화를 일단 그 부서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볼 테니까 이런 그 기자회견 후에 그 사안물이 있는데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안 받아요? 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전달은 그걸 서한인데 뭘 안 받고 예, 정부의 아니, 의무인데 네. 하여튼 어떤 분이 네. 한 분 나오셔서 네. 전달이 지금 되면 저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언론사에 보내졌고 그리고 여쭙고
우리 그 사무총장이 청와대라든가 대사관이나 다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마땅한 좀 전에 그런데 마땅한 분이 아마 그 섭외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보시면 점심시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청와대는 어디서 연락했습니까? 대통령이 연락 정책 제안실인가요? 제안팀인가? 그 신문고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문고에 네. 정책 제안 받는 여기 신문고에 정책 제안 받는 그 있죠. 그쪽으로 가고 거기는 국민권익위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 보면 모든 그런 거는 거기서 다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름은 안 밝히시더라고요. 담당자분 성함은 안 밝히시더라고요.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그거를 이제 아들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뭐도 알겠는데요. 예. 한번 저 뭐야 지금 상황에서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이 먼저 협의를 하고 오셔가지고 어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걸 연결시켜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아니 담당자를 연결을 시켜 달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나올 수 그걸 있는 연결시켜 그게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시민회의 측에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통화도 되고 그런데 이름을 안 밝히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락처는 사무실에서 받아서 일반 전화. 저기 이렇게 하죠.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우리는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여기 일을 맡으신 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 좀 알아보셔서 청와대 직원이 오셔서 받으시면 대통령께 뭐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는 저기는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죠. 저쪽 그러면 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예. 특급으로 보내도 되고 펼치고 준비.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대개들 통화인데 미용실에도 전화 안 하니까 사항번호 저번에도 그렇게 하던데 여기 청와대 거기는 그렇죠. 그만 찍으시겠습니까? 민원실이 아니고 면회실입니다. 예. 저기 다르기 때문에 프랑카드하고 빨리 내려. 전에도 했는데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제가 사무실 가서 찾아볼 테니까 찍으세요. 저희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을 테니까요. 계속 기자회견 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기자회견 먼저 끝내시고 알아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 찍으시면 안 돼요. 얼굴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찍어요 땅을 찍어요 얼굴 찍지 말라 그러면 하늘을 찍을까요 땅을 찍을까요? 도둑방도 악질적 시간을 도둑질 단도지자 해쳐먹고 제발대기나 있는 데를 올리고 나라라 망해놓고 전쟁이나 일으켜서 힘을 다 지가 그 악질적 가만히놓고 하도 안 들어. 뭐 서한 전달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냥 내일부터 이것만 하자. 뭐 불통인 건 이제 알았으니까 뭐. 길을 쓰셔야 돼. 여기 오세요. 아니 참석하셨는데 사진 많은 때문에 예상을 그러세요? 했으나 여기다 걸리지. 길에다 걸어서 보이게. 차 앞으로 갔다 세우지.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훌륭한 정치가 만들어야 훌륭한 정치가 나와야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절대로 도둑방도 악질 정치가는 절대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라라 망해놓고 내때리지 않고
도둑광전이라서 저배때기나 있는 데를 치고 나는 다 망해놔. 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알콩이 뒤에. 또 훌륭한 나라만 도둑광전이나 네,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있는데 기자회견은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인 청와대에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오든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청와대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리고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도 언제나보다는요, 여기까지는 지금 정부 들어서 더 심해진 겁니다. 그렇죠. 지난 5년 동안 그래 왔죠. 예. 청와대 관광하고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저 청와대 앞 분수대 앞까지 자연스럽게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러 온 우리 시민들이 내쫓겨서 결국은 이 청와대 옆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여기서라도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합중국 대사관 앞에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문 전문을 낭독했고 또 참가자 소개도 했으면 한 관계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구호와 그리고 각자 자유 발언 몇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위험으로 치닫는 대결구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구호 한번 또다시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끄든절만 3번씩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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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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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체제 이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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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차례 기자회견을 거치고 마지막 청와대에서 같이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취임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관순 대표님 한 말씀. 여성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가 또 여성으로서 또 한마디 하게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여성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는 약속대로 정말 국민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길 바랍니다.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이 중지돼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대로 전쟁 훈련도 중지되고 평화협정도 체결돼서 역사에 남는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관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또 여성분이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불교계 원정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통령한테 저는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고 또 지금 이번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잘해달라가 아니라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법적 체제를 의해서 어떤 구속력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이 국민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 권좌에 앉지 않았다면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새해 벽두에 3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한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에 그리고 다른 대한민국과 모든 체결을 무역협정하는 이런 국가에 협박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사고나 의식이나 상식이나 정치나 이런 것이 북한에 가해질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이 절대 긍정적이거나 또 합리적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범위로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을 한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또 남북한 불가침 조약 이것을 무효화하는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면 새해 벽두에 제3차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하 메시지와 새 인사와 그리고 제2 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갈 테고, 세계는 지금 인간을 위한 복지나 생태계를 위한 이런 환경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서여질 모든 돈들이 전쟁 자금이나 전쟁 기술 자금이나 이런 것에 서여지게 예산이 서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51.6%의 기획 당선범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 초비극적인 세계의 시대를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80%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인하여 분명히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은 아주 호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석에서 구속되고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전 지금 재선을 해야 되는 선거 자금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2013년 새해를 맞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일이고 10세기 안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수검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왜 탄핵당했는지 아세요? 열린 우리당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국정원이 지금 선거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18대 대선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르면 안 됩니다. 박근혜 당선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열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 말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그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서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워낙 전쟁 위기 상황에서 날씨도 안 좋고 한데 미국 대사관 앞에 그리고 중국 대사관 앞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인 청와대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우리 민족이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함께 잘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받아 안고 이렇게 그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대신 바로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사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평화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쟁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요번에 한 달락씩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여기 단락이 여러 단락이니까 굉장히 골고루 발언을 회견문 낭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 단락하고 그 다음에 김진효 선생님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올해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발효 당시 그 지긋지긋한 대량 학살의 3년 전쟁 중단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전협 체제 하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체제는 휴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었으며 엄청난 군사적 대결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은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에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들이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 협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정전협정 하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중호심과 적대감으로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반복되며 위기를 보존시켰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 위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최근 전쟁 위기 상황처럼 아무리 작은 군사적 충돌이라도 확전되거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 대다수가 희생당할 것은 불을 온 듯 뻔하다. 미군과 국군 그리고 인민군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는 60년 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민족 대부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떤 명분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 대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죽음과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주장하고 즐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미 합중국의 군사복합체이다. 미 합중국의 군사복합체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각종 전쟁 무기들을 매우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있다. 물론 이 비싼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부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국의 군산 복합체가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독재가 받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합중국의 군산 복합체가 주장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들, 구체적으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즉각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곧바로 나서서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미 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는 각종 정쟁 훈련을 중단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즉각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미 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자국의 군산 복합체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평화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에 합의했던 72년 7.4 남북 공동선언,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남북 정상선언 등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의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곧바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과 대화 촉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함께 평화협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양자회담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합衆국과 평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사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자회담의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사자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적극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사자회담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회의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원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시민회의는 서명운동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2013년 7월 27일까지 727명의 목표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또한 거리와 광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 홍보와 함께 100만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관한 시민이야기만함과 토론 그리고 각종 강연 등을 개최할 것이다. 향후 시민회의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평화체계가 한반도에서 그날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본신의 힘을 다해 힘차게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으드 등절 3번 부창해 주시면 됩니다.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시작하자! 시작하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체제 이룩하자! 2013년 3월 20일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오늘 기자회견을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 날 같이 함께 해주신 각 단체 대표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향후 우리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전쟁을 위협을 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 정치적인 걸로 이용을 하지 전작권도 없으면서 군대를 이동해서 뭘 하겠다고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사진이든 카메라든 한 분만 저거 그걸로 찍게 뭐지 그걸로? 폰으로 찍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서명 전달 기사화가 돼. 근데 지금 보안도 타셔야 되고 한 분만 더 청구 탈 수는 없잖아요. 세 명이서 탈 수 있잖아요. 아니 이분도 타고 세 명이 탈죠. 잠깐만요. 그러면 카메라를 주시고 카메라를 가서 찍어주세요. 거기 사진 촬영이 아니 저희가 또 따로 나와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장소는 사진 촬영 여부가 아니 지금 이 손하고 저것만 전달 나는 안 장면만 나도 다른 거 아닐까? 전달하는 장면만 찍을 건데 한명 타세요. 사진이든 타 빨라. 사진 두명 타고 와요. 타시라고 빨리. 잠깐 내리시라 그러고. 잠깐만요. 네, 갔다 오실게요. 뭐 이렇게 못하게 막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진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타이치 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뭘 이렇게 아니 한 가지만요. 한 사람 더 타면 되잖아요. 전달하는 장면 그거 안 한다. 아니 그거 왜 전달하는 장면만요. 장면만 왜? 아니 사진 찍으시죠.
주시라고요. 여기 사진 촬영 같은 개벽답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정말 물통입니다, 불통. 아니지,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라 그랬죠? 분류 당선범입니다, 아직. 선거 무효소송 진행되고 있고요.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고 국정원 시발단 사건,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상실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